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가량 급등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상승으로 출발했거든요. 하지만 장중 흐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인 탓에 혼자서 방향성을 정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보이죠. 다행히도 현 시점에서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긴 하지만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흐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주 말미에 있을 PC 물가지표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내내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 자체가 이 미국의 기준금리 통화 정책이 과연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금리 인하 도대체 연내 몇 번을 할 것이냐 언제쯤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계속해서 노이즈로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PC 물가지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고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PC 물가지표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국내 증시 개별 종목 장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주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공급 라인 쪽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고요. 또 원전 관련주 오늘 장에서 굉장히 수급을 많이 받고 있죠.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붙고 있습니다. 체코 수주의 가능성, 여기다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이 대통령의 방한 이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슈가 더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봐야 될지 이번 주에 살펴볼 만한 테마는 뭐가 있을지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자세한 해법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이번 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일정과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빼놓지 않고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50분이라는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미리미리 오늘 장에선 어떤 종목을 챙겨봐야 될지 꼭 한번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월요일인데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뭔가 좀 약간 애매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5월 달이 사실상 여러분들 4월 달 제가 마감할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4월 달 시간 너무 빨리 간다. 24년도가 벌써 반이 다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만 지나가면 이제 5월 달도 끝입니다. 이제 24년도의 상반기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사실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또 많이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장일수록 한번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 뒤에는 또 좋은 시장이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시장에서 또 힘들다고 포기하고 있는 것보단 다음 시장, 반등 나올 시장을 대비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조금 준비를 해 놔야겠죠. 자, 그런 준비하는 자세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힌트들 드리고 종목들도 챙겨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오늘 국내 증시 좀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이런 상승세를 좀 반영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양 지수 다행히도 현 시점에선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확실히 개별 종목 위주의 장세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렇게 상승의 흐름이 강해 보이진 않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5월 마지막 주까지도 참 힘든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별 이슈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이 힘든 시장에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거든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LS 에코에너지, KBI 메탈 둘 다 전선 관련주인데 전선 관련주가 사실 5월달 내내 좀 부각이 됐잖아요. 주도 섹터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진한 가운데 전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 후발주 공략해야 된다라면서 함께하는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렸습니다. 무료로 드렸는데 무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당일날 여러분들께 4% 가까운 수익을 드렸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 원탑 종목으로
드렸고 또 함께하는 방에서는 무료 단타 종목으로 드렸는데 이 종목 꾸준하게 가져가니까 여러분들께 40%라는 큰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략을 알려드린 종목들은 정말로 수익을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시장 여전히 어렵습니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불거지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사안은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그리고 계속해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들 공략을 확실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있고 수급이 있는 그런 쪽 위주로 나도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가 빼놓지 않고 원탑 종목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원탑 종목 함께하는 방에 와서 꼭 한번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드린 원탑 종목으로만 5월 달에 챙겨만 봐셨더라도 참 수익을 많이 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다음 달 6월까지도 전략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4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앞으로 시장 속에서 수익 낼 만한 종목 선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그래도 현 시점에서 양지수 모두 빨간불은 켜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간 혼조세를 겪는 것 같아요. 뭐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계속 번복이 되고 있는데 장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에 의해서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폭을 조금 매섭게 다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현물에서 매도세도 역시나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그게 역시 지금 시장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빨간불은 빨간불이지만 전반적으로 양지수 모두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락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최근에 부각됐던 순환매가 돌아주는 업종들만 계속 꾸준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시총 상위주들, 대형주들의 수급세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재미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또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결국엔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지난주에 뭐 삼성전자에 대한 노이즈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가 사실 이 반도체 수급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FOMC 때까지 이렇게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지 거기에 관건이 좀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결국에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지금 크게 막 우리가 베팅을 하거나 그런 식의 좀 매매는 조금 지양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사실 뭐 저점을 깨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꾸준하게 순환매가 돌아가주는 그런 업종들을 눌림목에 공략을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다른 별다른 업종들보다 이 AI로부터 시작되는 전력 수급 관련주들, 전력 설비나 뭐 전선 관련주들, 그리고 신재생 관련주들이 계속 꾸준하게 돌고 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오전에도 결국에 원자력과 수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듯이 그 전에는 태양광과 풍력이 또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이 전환을 해가지고 본다면은, 자, 올라가는 건 원자력과 수소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또 눌림을 받았던 태양광과 풍력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자력도 그렇고 신재생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오늘 원자력이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2개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그 종목들 추격 매수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요즘엔 추격 매수를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 바보 소리 듣습니다. 바보 소리를 들어요. 왜? 자, 올라가더라도 내려오는 타점을 주기 때문에 그 타점을 공략하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막 손실도 많이 나고 요즘에 뭐 이 부각되는 테마들 아니면 전부 다 하락세를 좀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이 손실을 어떻게든 막 맨징을 하려고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요즘 트렌드는 눌린 것을 기다렸다가 잡는 게 매매 트렌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고 싶고, 오늘은 어떤 게 눌려서 잘 상승이 나올지 반등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이나 텍스트로 꾸준하게 이런 것들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현 시점에서 양지수 모두 빨간불은 켜내고 있지만 좀 아쉬운 흐름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붙고 있고, 그리고 또 하락 종목의 개수가 상승 종목 개수 대비 좀 많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시장 상승은 하지만 좀 아쉽다. 내 종목은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만 섹터별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양새죠. 오늘 장에선 원전이 좀 대장인 것 같습니다. 원전 내에서도 두 종목이나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지금 도달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 지금 부각을 받는데 올라타야 되나? 지금이라고 들어가야 되나? 라고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확실하게 말했죠. 최근 시장에서 추격 매수하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보자면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 때 우리가 순환매 돌았던 그 종목을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지만 수익을 좀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러한 전략이 딱 떨어져 맞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KBA 메탈 둘 다 모두 다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입니다. 전선 관련주 계속해서 부각을 받았는데 그 내에서도 참 순환매가 빠르게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좀 눌림 자리가 왔을 때 공략하셔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수익 챙겨다 드렸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어떤가요? 지금 5월 내내 사실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 쪽이 화장품일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내에서도 우리가 잘 갔던 종목들도 미리미리 공략하고 그 밑에 있는 후발주 여러분들께 이츠한불, 마녀공장, 코리아나 등등으로 수익을 참 많이 드렸는데 5월달 여러분 시장 어땠나요? 시장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매일매일 좀 테마가 연속성 없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럴 때 매매하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도 방송을 하면서 매일매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5월달에 꾸준하게 거진 3자릿수 이상 수익 드린 분이 바로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입니다. 앞으로 시장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방으로도 열려있고 하방으로도 열려있을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좀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 오늘 함께하는 방에서 이미 또 단타 종목 드리고 있죠. 단타 종목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원탑 종목도 잘 가고 있지만 저희가 단타로도 순간포착 종목으로도 여러분들께 빠르게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나는 수익을 챙기지 못한다.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 수익을 그래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수익 랠리에 동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오늘도 짧죠. 오늘이 지나면 또 문이 50분이 지나면 또 닫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간 약 3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함께하신 이후에 꼭 한번 오늘 장에서 들고 갈 만한 원탑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최근 시장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좀 답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회라도 잘 이용하신 이후에 꼭 한번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이나 시장에 대한 방향성 또 답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38분 남았거든요. 38분 안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리고 질문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꼭 한번 질문까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바로 한번 메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원전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우진엔텍 vs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사실 오늘 장에서 원전 관련주가 거진 대장이다, 대장 테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슈로 인해서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 게 원전인데 제일 많은 고민이 일단 둘 중에 선택도 중요하지만 지금 원전 올라타도 될까요? 지금 원전 올라타도 되죠. 괜찮아요. 좋습니다. 근데 두 개의 종목을 일단 제가 좀 선택을 해보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엔텍은 지금 상한가잖아요. 맞아요. 우진엔텍 상한가인데 네. 사실 기존의 제 관점이라면 우진엔텍을 택했을 거예요. 오늘 상한가에 안 들어갔다면. 근데 우진엔텍도 굉장히 차트적으로 굉장히 이뻤던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어서 그동안의 원전 테마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딱 세 가지를 꼽았었거든요.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우진엔텍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꼽았었는데 전반적으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기술 굉장히 대장주의 역할을 좀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성파워텍이랑 이런 G2파워 이런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뒤를 이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테마성으로 강하게 흐름이 나온 건 사실상 오늘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기존에는 비치로테크도 그렇고 G2파워도 그렇고 우리기술도 그렇고 다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했지만 오늘은 대장주도 두 개나 나오고 그 뒤에 후발주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앞으로 원전 관련주는 이 테마주의 성격상 사실상 또 뒤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료적인 부분도 나쁘지가 않죠. 전력적인 부분에 관련돼서 이 원자력, 사실 저는 뭐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이런 약간 전력에 도움이 되는 건 원자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원자력이 사실상 직접 이렇게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가장 맨 마지막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뭐 태양광, 풍력, 수소는 먼저 전반적으로 테마가 같이 움직였는데 원자력이 이렇게 테마로 움직인 건 이번이 이제 처음이고 맨 마지막에 움직였다. 근데 여기서 아까 재료를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전력 관련되어 있는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체코나 폴란드 이런 쪽에서도 수주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 역시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오늘은 공략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제 다 올라갔으니까 잠깐 또 쉬어주는 타이밍을 우리가 또 잡아야 될 타이밍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대장주가 어떤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장주가 앞으로 추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종목을 보자면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게요. 근데 제가 한 3년 동안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대표적인 이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 중에 덩치 큰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 큰 힘을 쓰지 못하고 그 뒤에 후발주들, 뭐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뭐 아까 우리 어떤 거였죠? 오늘 상한가 간 거? 에너토크.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총 세 가지의 종목들이 구대장주로 움직임을 줬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대장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좀 약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셨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아마 25,000원대 이 라인이었을 것 같아요. 다들 이때 당시에 들고 있으면서 떨어지면 특히나 이때 제일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이 하락 때 2020년 22년도 9월 달이었죠. 이때 하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이때 이거 괜찮냐 어떻냐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원전은 나중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진 재료의 특성상으로도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이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약 2년 동안의 주가를 뚫어주는 그런 시원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했던 구간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저항대로 작용이 되던 18,000, 19,000원대죠. 19,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이 구간부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19,000원대가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 눌린다라고 한다면은 최소 21,000원대 25,500원대부터 21,000원대까지의 지지를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라인에서 혹시라도 매수 기회가 온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재료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추후 눌림목을 좀 공략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또 우진엔텍 봐야죠. 우진엔텍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부터 얘기를 드렸었냐? 4월달 이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온 시점부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원전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조금씩 뜨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무빙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때부터 제가 꾸준하게 좀 지켜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갭상승을 해줬던 구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36,000원대 이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 대략 한 5개월 가까이 끌어오던 주가의 저항대인데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때도 역시나 지지로 바뀌어주는지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지가 가장 먼저 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라인 때부터 못해도 38,000원대나 4만원대 이 라인 때에 혹시라도 지지가 좀 잡혀준다면 그때부터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개 다 좀 관점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그러니까요. 시점이고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앞서 말했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진엔텍이나 사실상 눌림 기회를 줄까 싶어요. 그냥 그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최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눌림이 올 때 당연히 공략해야 되는
알잖아요. 그래서 네. 눌림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기다릴 틈을 주지 않고 올라가는 게 최근 종목들의 특징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내일 이 종목들이 강하게 갭상승을 해서 막 스타트를 끊고 올라간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거는 추격 매수겠죠. 단타성으로 들어가서 손절가를 잡고 공략하는 건 괜찮은데, 자, 이때부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일 시초가 막 더 올라가요. 막 5% 10% 갭 뛰어서 시작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안 되겠다. 일단 매수 버튼을 눌러놓고 잘 잡았어요. 근데 올라갑니다. 뭐 수익 구간은 5% 10%까지도 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단타성으로 보면은 짧게 보고 짧게 나와야 되는데, 네. 자, 이제부터 그 관점이 뭐가 돼 버리냐? 반려주식이 돼 버리죠.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내가 수익 저점에서 잘 잡았으니까 이제 수익 구간까지 내 평생 반려주식처럼 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상승 이후 눌림이 잘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오히려 주는 수익도 못 먹고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았다 하더라도 손절가 반드시 걸어두시고 분할 매도로 조금씩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다들 요즘에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강하게 치고 나가지만 반대로 또 손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자, 요즘 이런 시장 조심하시고 윗꼬리 특히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가 또 교육 시간에 제가 원전 관련주 또 한번 살펴봐 드릴 거예요. 거기서 관심 종목도 있으니까 우진엔텍이나 이 두산에너빌리티처럼 강하게 치고 가는 거 말고 후발주로 자 관심주도 들고 왔으니까 그 시간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사실 두 종목 중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하셨는데 사실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우리가 둘 다 공략할 포인트는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뽑으신 이유는 뭐 이슈 때문일까요? 아니면 재료적인 특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개별적인 이슈 자체도 있죠. 이번에 뭐 SMR 관련돼서 그쵸, 두산 미국 에너빌리티의 관련해서. 개별적인 네.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상 아무래도 또 치고 갈 가능성이 있고 다른 여타 종목들 대비해서 요즘에는 조금 듬직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추세를 잘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이후 눌림이 길게 왔었잖아요. 대략 네. 2년은 넘게. 그 시점에서 오늘 반등은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타 종목들보다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원전 거진 대장격 테마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슈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해서 원전이 필수적인 요소다라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체코와 폴란드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이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 이런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오늘 장의 대장은 역시나 원전인 것 같습니다. 원전주 내에서도 두 종목이나 또 상한가를 갔죠.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장의 상한가 간 우진엔텍보다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선택하셨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덩치가 좀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의 상승이 좀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나 하지만 오늘 장에서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포인트보다는 눌림에서 좀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눌림도 아니고 우리가 확실하게 전략을 들고 들어가야지만 또 수익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전략은 함께 하시는 분들 다 잡아드립니다. 전략 잘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수익을 드리고 있죠. 짧고 짧게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선 관련주 조금 쉬어간 다음에 다시금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서는 저희가 전선 관련주 다시금 봐야 된다라면서 LS 에코에너지와 KBI 메탈 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전략이 딱딱 떨어져 맞으면서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수익 드렸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40%가 넘는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5월 달에만 무려 드린 수익률이 100%, 150%, 170%가 넘는 부분이 바로 우리 함께하는 대표님 방에 계신 분들께 이런 식으로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는 방송 아무리 열심히 시청하셔도 이 자리에서 방송이 지금 또 27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전략에 대해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장 마감하고 장중에 생방송으로 또 실시간으로
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 방송도 중요하지만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 그리고 오늘장의 원탑 종목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 시장 굉장히 수단매 양상이기 때문에 종목 가운데 단타치기는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오늘장에서도 매일매일 단타 종목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원탑 종목도 가져가시고 단타 종목 선물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함께하는 방에서는 단타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단타 종목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나도 최근 시장에서 수익을 너무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 속에서라도 5월달 마지막 수익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피날레 장식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약 26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 왼편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들어오신 이후에 꼭 한번 앞으로 시장 5월 마지막 주에 수익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유리기판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유리기판이 엔비디아 향 훈풍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SKC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좀 나쁘지 않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4월 달에 거진 스타 종목군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일단 우리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좀 약간 아쉬운 편이지만 맞아요. 그중에서도 유리기판 테마는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 성취매 관점으로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목들 나와 있을 텐데 저는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 피롭틱스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YC캠이나 피롭틱스나 최근에 추세적인 부분상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서는 둘 다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YC캠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금 오르내림이 좀 가파르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피롭틱스를 선택한 이유가 오늘 YC캠이 사실상 오늘 17%대까지 상승이 좀 나와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구간을 좀 보고서 오늘 잘하면 고점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피롭틱스를 선택을 한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눌림도 굉장히 잘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도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만약에 유리기판 테마가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YC캠이나 피롭틱스가 좀 빠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 본다면은 좀 최근에 눌림을 좀 잘 받아온 피롭틱스를 조금 공략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눌림이 조금 남아 있어요. YC캠도 우리가 차트상으로 볼 때는 눌림 자리가 좀 남아 있는 시점이지만 YC캠보다는 피롭틱스가 대응하기는 조금 더 쉬우실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25,000원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지금 캔들상 저점 구간이기도 하고요. 따라 오른 주가, 따라 올라오고 있는 이동평균선도 역시나 25,000원 선에 지금 위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자리를 좀 잡아준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도 공략하기 나쁘지는 않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가 27,000원대 라인에서 손절가를 놓고 본다면 12% 정도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담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24,000원대, 25,000원대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물을 타가지고 평단가를 낮춰놓는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이 그만큼 더 커질 것이고요. 손절 라인도 그만큼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두 개 다 좋지만 우리가 손절가에 대한 부분이나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부분이나 이런 피롭틱스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두 개의 종목 다 봤는데 이거 말고도 HB 테크놀로지나 기타 등등의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의 전반적인 유리기판 테마들의 종목들을 보면은 차트 흐름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점상으로도 봤을 때 반도체 대체 뭐 공략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반도체 장비를 좀 보시거나 아니면 유리기판 테마를 좀 보시거나 여기에 조금 포커싱을 두시고 공략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질문을 좀 남겨주고 계신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국에서 방한전까지 원전주 계속 오르려나요? 라고 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좀 도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한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미리 이따가 알고.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준비했다라고 하니까 잠시 후까지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S조이님께서 DS 단속 21,200원 매수했는데 5% 정도 보유 중입니다. 향후 대안을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DS 단속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상장주인데 폐배터리 관련주이죠. 고점이 49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거의 10만 원대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대안. 얼마라고요, 매수가가? 지금 21만 2천 원이요. 21만 2천 원이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자리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에 들어가신 건 맞아요. 우리가 한번 단타성이나 뭔가 좀 눌림목을 좀 공략해서 들어가 볼 수 있었던 구간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를 눌림목에서 공략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의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우리가 지금 저점 선침해라고 가정을 하는 것뿐이지 직접적으로 반등이 나온 시점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직 바닥이 잡혀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 괜히 바닥 이제 다 왔어. 더 이제 떨어질 구간 없어.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제 다 떨어졌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지하 2층도 있고 3층도 있어요. 네. 자, 그 저항 때 지지 구간이 이탈이 되게 되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 다음 구간에서 받쳐줄지도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고요. 근데 이 DS 당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그 라인대에 잡았던 구간은 결국엔 뭐가 됐어요? 일종의 하락 구간의 매직 캔들일 가능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구간이 만약에 눌림목으로 작용이 됐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당시 21선을 한번 돌파했던 이 라인에 쉬지 않고 다시 올라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 언제죠? 이번 연도 2월 달인데 이때 당시의 시장을 좀 살펴본다면 2월 달의 시장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2차 전지의 종목들이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2차 전지가 아직 시장의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을 추측할 뿐이지 아직 정확하게 반등이 나온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상으로도 봤을 때 뭐 지금 이미 손실 구간이 50%가 넘잖아요. 50%가 거의 다 돼가는데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의 비중이 조금 덜 들어갔다. 5%라고 하더라고요. 비중은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담으셨습니다.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구간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5%밖에 안 되니까 그냥 물렸다 생각하고 손절을 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테마들을 짧게 공략을 해주면서 이 종목을 조금씩 덜어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언제 온다라고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쵸. 앞으로 뭐 내년까지의 전망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시원하게 그냥 사실상 지금 거의 뭐 6개월 동안 끌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긴 기간을 끌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물타기는 일단 안 됩니다. 바닥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시거나 차라리 여기서 40%가 사실 우리가 단기 수익 관점에서 손절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 구간에서 차라리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복구를 하시거나 그런 좀 전략으로 잡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DS 단속에 대해서 또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 바닥을 잡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하면서 추가 매수는 일단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적은 비중이기 때문에 손절이나 혹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이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포인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요.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래도 최근의 눌림을 잘 받아온 피롭틱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오늘 좀 흐름이 아쉽긴 하지만 반도체를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 뭐 유리기판 쪽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죠. 지난주 시장 참 애매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주뿐만 아닙니다. 5월달 내내 시장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주죠. 지금 화면 보시면 꽉 차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종목들도 많은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선 관련주 우리가 순환매 관점으로 다시금 눌림 이후에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당일날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당일날 목표가 거진 4% 가까운 수익 짧게라도 드렸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으로 무려 40%나 넘게 수익 드렸습니다.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무려 당일날 4% 가까운 수익을 드렸는데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5월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170% 넘게 수익을 드린 분이 바로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빅스 대표님인데요. 5월달 마지막 한번 제대로 장식해보고 싶다. 5월달에는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한번 수익을 챙겨보고 6월로 넘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원탑 종목 준비했고요. 함께하는 방에서는 꾸준하게 단타 종목 나가고 있습니다. 단타로도 여러분들께 짧게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기회가 1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 이미 앞서서 차트를 포함해서 눌림 자리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잖아요. 그럼 이제 일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번 주는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고 어떤 눌림목 타점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개장이 되고요. 자, 이때마다 매일같이 이슈가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이슈가 좀 시장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두 가지 모두 조금 다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전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굉장히 큼직한 이슈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저 PBR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죠. 자, 기업 밸류어 가이드라인의 시행.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가 직접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오늘 뭐 유통, 증권, 은행 이런 금융 쪽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수급의 현황으로 관련주들도 역시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못하다는 점 굉장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 PBR 관련주는 제가 꾸준하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간을 두고 공략을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막 드라마틱한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시간을 들이는 만큼 수익률은 배신을 하지 않을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주항공 테마도 역시나 이슈가 있었어요. 요즘에 전반적으로 우주항공이나 방위산업 이슈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편이죠. 자, 이 중에서도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테마는 자, 정부가 우주항공청 개청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청사가 설립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업무들, 임무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미 시작을 했겠죠. 자, 화요일에도 역시나 원자력 발전 이슈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까
이 해당 이슈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의 움직임 조금 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보수적으로 반반이다. 어떻게 보면 뭐 기대감이 작용이 돼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효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했지만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받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재료 소멸의 단계로 인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냐? 자, 분명히 이 재료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할 겁니까? 추격 매수. 자, 추격 매수를 분명히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는 조금 이따가 뒷페이지에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수요일은 하루 뛰어갈게요. 연준 베이지복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그 외적으로는 일정상 뭐 큼직한 이슈가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원격 진로에 대한 이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격 진로 한때는 좀 뜸했지만 요즘에 스물스물 뭔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한국과 미국이 원격 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난주에도 이런 이슈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원격 진료와 AI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그런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반짝이는 증세는 좀 있었습니다. 일종의 매직 캔들이 좀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이슈를 두고 관련주들 눌림목 공략하기 좋은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섯 번째 금요일에는 BBQ 치킨이 또 배신을 합니다. 치킨 가격이 또 한 번 인상이 된다라고 해요. 사실상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또 저렴하게 먹던 치킨이 서민 음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 가격이 이제는 서민 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엔 정말로 옛날에 비해서 몇 배나 오른 그 치킨 가격. 이번에 또 인상을 하게 되면 다른 업종들도 같이 또 너도 나도 올리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식품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도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는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 번씩 또 단기성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5가지 일정들 살펴봤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딱 2가지 일정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일정이에요. 자, 한국판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 될 우주항공청이죠. 이제 이름하여 카사라고 또 이름을 지어놨는데, 자, 지난해 4월 정부가 특별법을 발의한 지 약 13개월 만에 개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기억나시죠? 이때 당시 우주항공청 뭐 되네 마네 막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한번 좀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관련주로서 이슈가 나오니까 조금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근데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되어 있는 관련 내용들은 사실상 성장주기 때문에 기술주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이 왔을 때 잡아두면은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들은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은요 방위산업과 관련이 굉장히 밀접하게 또 있습니다. 근데 방위산업에 대한 호재들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덩달아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내용으로는 정부는 올해 주요 임무로 우주탐사, 우주수송, 뭐 우주산업, 여기에 기타적으로 뭐 우주 보안 이런 등등의 대표적으로 5가지의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한 임무를 설정하고 예산만 9,923억, 대략 1조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죠. 우리가 증시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테마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정책이거든요. 정책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들은 시장에서 가장 기대감이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눌림목에 한번 단기 스윙이나 중장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이수페타시스나 뭐 LIG 넥스원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추세를 유지하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우주항공 관련주죠. 자, 이런 종목들을 잡기에는 사실상 너무 고점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럼 뭘 봐야 되냐? 아래 이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X만 5개인데 뭘 보나요? 자, 차트를 보세요. 자, 차트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종목 저는 이때 당시에 이 종목 굉장히 의미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때 당시에도 한번 공략을 했었고요. 자, 근데 그때 당시 이후로부터 내려오던 이 시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쭉 하락 추세를 걷다가 저점을 잡습니다. 하필이면 그 저점 구간이 그 전저점. 이때 당시에 매직 캔들이 2번이 나오네요. 자, 그때 당시 이후로부터 단기적인 상승 올라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지지받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4,200원대 라인에서. 이 라인이 굉장히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때 아닌 급락이 나와줍니다. 왜일까요? 하고 살펴보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 치지 못하니까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구간 땡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간 좀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종목들 우리가 지금 현재 수익 관점으로 들어가기 딱 좋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이 종목은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재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종목.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이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 빠르게 볼게요. 원자력 발전. 한 20분 뒤에 말씀을 드리네요. 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뭐 굉장히 이름이 깁니다. 그냥 줄여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의 대통령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방한을 한다라고 해요. 이름이 굉장히 길지만 이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에요. 줄여서. 자, 5월 28일과 29일 첫 국빈으로 방한을 하는데, 사실상 그동안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의 이 대통령이 이 한국에 방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물다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자, 이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한국에 약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해요. 자, 300억 달러면은 한화 기준으로 약 41조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뭐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또 수혜를 받겠지만, 여러분들 옛날에 사우디 왕자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돈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테마 어떻게 됐어요? 관련주를 계속 돌고 돌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중에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될지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들, 아까 뭐 우진한텍이나 에너토크를 봤습니다. 근데 이미 다 상한가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된다. 이 종목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반적으로 아까 파이버 프로, 아까 그 종목과 굉장히 유사한 종목이라는 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그 종목이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에서 바닥을 잘 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원전 관련주로 계속 관심을 두던 종목인데, 지금 오늘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갭도 비슷하게 띄워줬지만 아쉽게도 차익 실현들이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하기 또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의 차트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자, 앞서서 봤던 우주항공 관심 종목, 자, 원자력 발전의 관심 종목 두 개 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자, 제가 방송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챙겨가고 싶은 우주항공 그리고 원전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타점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간이 4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4분, 이 46분 동안 열심히 기다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탑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태양광 관련주로 준비를 했어요. 태양광 관련주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수소랑 원전이 뜨고 있어. 반대로 태양광과 풍력은 잠깐 쉬어가고 있어요. 자, 눌림목을 공략한 종목입니다. 자, 태양광 산업과 클린 환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자,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설치와 시공, 유지 보수 등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태양광 플러스 좋은 종목, 좋은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반도체 소재 제품 등의 제조 공간에 공기 청정도를 제어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만 보면 우리가 뭘 유출할 수 있죠? 자, 태양광 재료를 갖고 있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다는 점. 자, 두 개에 대한 거대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테마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따지면 이 종목 재료성으로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트를 좀 빠르게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2023년도 10월 달부터 저점을 다졌어요. 저점을 지금까지 깨지 않고 유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깨지 않은 시점에서 매직 캔들이 꾸준하게 나와줬고, 자, 매직 캔들 이후에 어때요? 자, 눌림 이후 강한 상승이 두 번으로 연속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상승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조정을 받다 또 한 번 튀어주고요. 또 조정을 받다가 또 튀어주고요. 자, 지금은 최근에 4월 달에 시장의 좀 약세의 부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같이 조금 흐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고 특정
지지 구간이죠. 자, 이때 당시에 이 두 개의 양봉이 뭐가 됐냐면 기준봉이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금 이 캔들을 기준으로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횡보를 해주거나 매집을 해주고 있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때 우리가 최근에 또 양봉의 두 번의 거대한 양봉이 조금 뜨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단기 반등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종목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은데 어떻게 공략하는지 어떤 종목인지 결국에 궁금하시잖아요. 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이 종목 우리가 직접 같이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볼 거기 때문에 오늘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아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오셔서 이 종목 수익까지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태양광 관련해서 차트도 좋고 그리고 재료도 좋은 원탑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탑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서서 테마에 대한 교육에서 두 가지 종목 더 드렸죠. 우주항공 관련주, 원전 관련주 이렇게 드렸는데 세 가지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세 가지 모두 다 최근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부각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종목들, 이런 테마들 놓쳐볼 수 없겠잖아요. 좋은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